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네, 루이스 헤이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120페이지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존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그 방법의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을 할 때도 그렇고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질책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혼내는 그러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나의 그런 자존감이 하락하고 나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할 때 뭐 부족할 수도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땐 누구나 다 부족하죠. 배우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그런 레벨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사람은 실수를 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그럴 때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책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고 너 이런 부분 잘못됐잖아. 너 왜 이렇게 했어? 내 자신에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겁을 주는 것도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 한두 번씩은 꼭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되고 실패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실패했을 그런 악영향의 그런 최대치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로 상상을 해서 내 자신에게 겁을 주게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최대치를 최고로 안 좋은 조건의 상황들을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과장해서 상상해서 내가 조금 더 소심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겁을 먹어서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면서 내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미리 겁을 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상상을 예측을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크게 최악의 경우를 하게 되면 그러한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요. 그런데 내 자신한테는 되게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고 냉정하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 자신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남한테는 되게 까칠하게 굴면서 내 자신한테는 무한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하고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너그럽고 여유롭게 하면서 내 자신한테는 아주 완벽하기를 바라고 또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여유롭게 좀 좀 참아주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재촉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닥달을 하고 조급하게 쪼아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막 생기면 더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실수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 자신을 혼내고 질책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 영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단계 이렇게 천천히 밟아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인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씨앗을 씻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싹이 그냥 쑥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적응이 되면서 싹이 올라오고 싹이 또 꼼틀꼼틀 올라오면서도 바로 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땅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조금 더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키가 크고 하면서 또 열매가 맺고 하잖아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조급하게 하면 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더 발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자기 스스로가 내 일을 방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조금 더 여유롭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도 하잖아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불쑥불쑥 그렇게 떠올라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했냐고 혼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꼼꼼하게 까탈스럽게 아주 빡빡하게 내 자신을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내 자신에게도 그런 사랑을 듬뿍 주면서 부드럽게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긍정의 말,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보고 사랑해, 넌 정말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격려도 해주고 다정한 말을 해주고 힘내라는 그러한 말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돼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한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 중에 명상을 하라고 해요. 매일 명상을 하라고 추천을 해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에 담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정신수행법을 하나로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사랑이나 평화와 같이 의미 있는 단어를 조용히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한 명상이 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한 식으로 나 자신에게 해주는 그런 말들로 명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미지와 상상을 하면서 연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한 시각화가 내 자신의 자신감도 길러주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내 안에 힘, 에너지를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좋은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다. 비판은 내면을 무너뜨리지만 칭찬은 반대로 쌓아 올려준다. 비난은 내면을 무너뜨리고 칭찬은 반대로 쌓아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비난은 내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것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일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것이 내 내면의 힘을, 자신감을 키우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자기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용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조금 두려워서 실행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칭찬이나 자기 긍정의 말, 감사일기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매일적으로 매일 그렇게 습관화를 들이시면 실행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6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도움받는 것을 너무 민폐 끼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또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 친구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미안하게 죄송스럽게 그렇게 그런 부분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7번째,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사랑해야 한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떠오를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장 내일을 모르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항상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예 단절하고 그리고 밀쳐내고 무조건적으로 밀쳐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떠나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하려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번째,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신체를 한동안 머무는 근사한 저택이라고 생각해보라. 그 집에 애정을 갖고 돌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당신이 몸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질을 높게 하는 것도 건강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나한테 위로운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즐기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한 나 자신에게,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이롭게 해주는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안 좋은 그런 술이나 담배, 마약, 그런 종류가 내 몸을 해롭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좋은지 몰라도 내 몸 자체를 상하게 하는 것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그러한 음식들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나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거울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법이 있다. 나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말한다.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고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내주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해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10번째,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습관적인 패턴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다면 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차츰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 들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 그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바뀌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생을 배울 수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며 살아간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다칠 필요도 없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그런 힘이, 내면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거기에 영향을 조금 덜 받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에서도 조금 여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을 잡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른 사람하고 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첫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 음식이 무엇이 있을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나 자신을 위한 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이행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